안녕하세요. 가지고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진환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전기트럭 임대번호판 받는 방법 또는 전기트럭 영업용 번호판 무료로 받는 방법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영업용 번호판 무료로 전기트럭 영업용 번호판 무료로 받는 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지금 영업용 번호판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배짜 남바로 이렇게 택배를 하시는 분들은 영업용 번호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거는 일반 탑차도 똑같이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 근데 이 배짜 남바는 어찌됐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한 달 이내에 나온 곳도 있고 아니면 10개월, 1년 걸리는 곳들도 있어요. 왜냐면 지역에서 누군가가 그 배짜 번호를 반납을 해야만 또 내가 새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달에서 1년 정도 무료로 이제 배정을 받아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지금 전기트럭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무료로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임대에 관련돼서도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데, 전기트럭 번호판을 임대로 받으시기가 지금 또 애매해요. 왜냐하면 물류 운수사도 한번 이 지금 디젤에 있던 영업용 번호판을 전기트럭으로 이동을 시키면 다시는 디젤로 못 돌아오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보니까 남바를 내주지를 않아요. 보통 좀 수익성이 난다고 싶으면은 디젤에서 전기로 갈 수가 있는데, 전기트럭이 아무래도 조금 수요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왜냐면 무료로 받으신 분들도 무료로 영업용 번호판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영업용 번호판을 좀 버리면서까지 넘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수사를 이것저것 좀 섭외를 해봐도 물류 남바를 그냥 달아주시는, 전기 트럭에 달아주시는 운수사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임대번호를 받으시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료로 받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배차 외에는 아예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1톤 영업용 화물차로 영업하는 게 어떠냐라고들 문의를 주시는데, 지금 영업 시장이 좀 되게 안 좋아요. 이 전기 트럭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그렇게 크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디젤 트럭에 비해서 이제 기름값, 예를 들어 편하게 말씀드려서 기름값도 싸고 톨비도 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km 이내를 5만 원을 간다 쳤을 때, 전기 트럭은 3만 원이어도 그 단가가 맞으니까 전기 트럭 기사님들은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전기 트럭 하시는 분들은 근거리 위주로 수도권 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익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고 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디젤 트럭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더 어렵다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전기 트럭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전기 트럭으로 창업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영업용 번호판을 사야 되는데, 일반 디젤에 있던 번호판을 전기 트럭으로 가게 되면 다시 디젤로 못 돌아온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영업용 전기 번호판이 지금 현재 디젤 번호판이 붙어 있는 게 2,80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2,800을 날리고 그냥 전기 트럭으로 계속 쭉 가시는 분 외에는 아예 이제 번호판을 날릴 생각으로 그렇게 창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좀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만약에 이 운송을 해봤다가 안 맞으면 다시 되팔아야 되는데, 누가 내 전기차 번호판을 돈 주고 사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무료로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무료로 받으신 분들은 양도양수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안 하게 되면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영업용 번호판을 사셔서 하시는 분들은 개인 간 거래로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는 해요. 그 영업용 번호판 전기 트럭이랑 해서 1,000만 원 정도의 당사자 거래로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저는 못 받고, 대부분 당사자 거래를 어떻게 카페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셔서 직접 본인 간끼리 거래하지 않는 이상 그게 좀 어렵다고
어렵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전기 트럭 번호판이 달려 있는 차량은 매입도 안 해오고 판매도 지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한 3분 정도는 영업용 번호판을 버리고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디젤에 있던 번호판을 이 전기차에 붙여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영업용 번호판값 못 받는 거 알고, 그리고 본인은 어찌됐든 5년 이상을 할 수 있는 고정 노선이 있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 값이 사라지더라도 괜찮다고, 그래도 그거보단 수익이 더 발생하니까 전기차에다가 영업용 번호판 구입을 하셔서 가신 분이 한 3분 정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좀 특이 사항으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 외에는 되게 어렵다라는 점 좀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뭐 언젠가 5년 후, 10년 후에는 진짜 전기차로들 다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야 난방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확정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만약에 전기 트럭으로 창업을 하실 거면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서 창업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용달 번호판 가격은 2,8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거 아니냐 떨어질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금씩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거거든요. 지금 7080 세대가 보시면 정년퇴직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뉴스에도 보면은 뭐 7080 정년퇴직자분들이 뭐 60만 명이 대기 중이다. 앞으로 정년퇴직하고서 뭘 해먹을지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퇴직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소자본 창업으로 해서 소일거리 일을 하시면서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찾아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1톤 소형으로 해서 창업을 하시는 쪽으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대부분. 왜냐면 영업용 번호판은 지금 2,800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보증금 어차피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증금 이제 번호판 카드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차량에 대해서 창업 비용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는데,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식별로 가격이 변동이 있지만 1,000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 사이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로 내가 차량으로 2천만 원 이하대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소자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금 회수가 빠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어떤 가게를 차려도 보증금은 거의 기본 최소한 뭐 1층 식당을 예를 들자면은 보증금이 그래도 2천에서 뭐 많게는 5천 1억까지도 들어가지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쓰고 이제 거기서 인테리어 비용 쓰고서 이제 뭐 음식을 팔건 뭘 하건 뭐 자파를 팔건 어쨌든 내 금액이 투자가 됐는데 그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걸린대요. 근데 이 차량 이제 이렇게 작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전기차나 아니면 저렇게 스타렉스 300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렇게 다마스 같은 경우에는 원금 회수가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투자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내가 영업용 번호판 가격은 2,800원 줬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차량 구입한 비용들은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내가 막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뭐 3천만 원을 벌었다. 기름값 다 빼고 뭐 해도 1년 안에 원금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식당 같은 경우에 요즘 로드샵들이 많이 망한대요. 그 이유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인건비 빠지고 인테리어비, 그다음에 재료값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뭐 매출을 1,000만 원을 찍어도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 식당 가게 주인이 1,000만 원을 매출 찍었는데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인 업종들이 되게 많대요. 대부분이. 그래서 뭐 매출 높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매출 높은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가는 돈이 중요한 거잖아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가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만한 게 없는 거예요. 1톤은 금방 또 원금 회수가 쉽고, 그리고 또 보통 같은 경우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안에 gat혀 있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요량 삼아 어디 갈 때 그냥 기름값 정도 하면서 좀 돌아다니자. 자기는 이제 뭐 노후 준비 잘하신 분들은 퇴직금도 나오고 그다음에 연금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소일거리로 일을 하자, 말 그대로 직업을 갖고 싶어서
영업용 차량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영업용 차량을 하시던 분들도 일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일을 관뒀다가, 왜냐면 이거 관두고 내가 해먹을 일이 없으니까 이거 이제 파신다는 분들도 생각보다 요즘 많았었는데, 제가 또 고객님들한테 그래요. 아니, 이제 고객님 이 차량 파시고 이 어머니 번호판 파시고 솔직히 하실 일 있으시냐고 여쭤보면은 절반은 하실 분이 있다, 절반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다시 전화 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샀다가 팔면 어찌됐든 거기서 취등록세 손실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차량 감가도 있고, 어찌됐든 저희들은 중간 상익이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은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투자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수입이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차량 감가도 먹지, 영업용 번호판에 대해서 감가가 먹지, 뭐 그런 게 싫다 해서 위탁으로 판매를 해드려도 어찌됐든 또 취등록세에 대해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왜냐면 영업용 번호판은 내가 언제가 됐든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차량은 내가 그냥 안 타면 그만이고, 또는 뭐 심심할 때 소일거리로 한두 번씩 일해도 충분히 벌 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012년식에 뭐 15만 원 이상 탔다 하면 뭐 그 차량 팔아봐야 뭐 700만 원 이하니까 내가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냥 차 갖고 있다가 내가 그냥 소일거리로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차기 때문에 막상 판매를 하려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안 파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있고, 그리고 지금 운송사업이 좋다고 저는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운송사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운송사업은 지금 보시면 되게 일거리가, 그 운송사업 자체가 좀 되게 물류 쪽이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좀 되게 양아치라고 해야 하나? 좀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육두문자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또 그 나름에 맞춰서 잘 적응하신 분들은 뭐 돈을 잘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게 아마 현실일 거예요. 일하는 사람 따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운수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운전 기사님들이 많아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가 있는데, 그 반면에 사기치는 데들, 물류 사기치는 데들은 어떻게든 한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어떻게 뺏겨 먹을까, 뭐 3천만 원이 됐든 4천만 원이 됐든 일자리 소개비로 3천만 원을 집어넣어서 사기를 치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인데 일자리에 돈을 주고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제발 그렇게 사기 당하지 말아라. 일자리가 있다 한들 1, 200을 주고 들어가는 것 자체도 잘못이다. 왜냐면 일이 있다가 만약에 없어지면 1, 200 또 사라지는 건데, 뭐 1, 200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실제로 뭐 노선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돼요. 이 노선은 최소한 몇 개월 이상 보장을 해주고, 만약에 그 일이 틀어졌을 시 내가 줬던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는 데들은 대부분이 다 사기.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사기, 그럼 하지 마요. 당신 아니더라도 운전기사들 많아요 라고 하거든요. 막상 가면은 거기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또 경찰 부르거든요. 운수사들이 진짜 지저분해요. 이게 저희들이 1톤 차도 팔아보고 25톤급 이상도 많이 팔아보고 3.5톤도 많이 파는데, 대부분 물류 쪽에서 이게 당하고서 나중에 또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계속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사기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송업이 되게 블루오션은 아니에요. 진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서 스텝 바이 스텝을 한 단계씩 올라가야지. 그리고 지금의 이제 고인물들이라고 하죠. 이제 기존에 오랫동안 운송업을 하셨던 분들은 자기가 노선을 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회사에서 어디로 지역을 가는 노선이 있는데, 그거를 월급 기사님을 주고서 해도 본인한테 돈이 남는 노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에 운전직을 하고 계신 기사님들이 오히려 기사님을 고용해서 이제 그 노선에 맞춰서 일을 이제 배정을 하는 기사님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난 사람들이죠. 본인이 이렇게 노선을
이제 말 그대로 개인 영업을 잘한 거죠. 노선을 잡아서 이 기사님들 집어넣어주면은 분명히 또 수입이 발생되는 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오래 하셨던 분들도 노선 짜는데 영업하는데 골머리 아프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무작정 이렇게 큰 차로 시작하셔서 내가 뭐 큰 돈 벌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물류업 자체가 이 운수업 자체도 어려운데 이제 거기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셨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조금 작은 차부터 시작하셔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야지, 너무 무리하게 했다가 내 일에 대해서 정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좀 어떻게든 편법을 서서 비용을 아끼겠다고 생각하시다가 오히려 되레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물류사가 되게 나쁜 게 뭐냐면 간절할수록 이용당하기 쉽다는 걸 알아요.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거든요. 간절할수록 내가 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뒤하고 옆을 보질 않아요. 간절한 사람은 어찌됐든 내가 당장 지금 수입이 얼마가 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뭐 500이 찍힌다 1000이 찍힌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그거에 눈이 돌아가져가지고 다른 걸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맨날 말씀드리지만 자쿠리아나 알바몬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대부분 뭐 수익이 높은 걸로 찾기 위해서 월급 높은 순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업을 구할 때 보면은, 근데 대부분 거기는 물류사 어디 운수사에서 월 600 보장, 뭐 월 700 이상 보장, 뭐 완제로해서 돈을 얼마 드립니다라고 광고를 해요. 아니 월급이 500에서 700을 주는데 솔직히 이 운전업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건 어디다 갖다 주고 내려주면 그만인 건데, 그게 5, 600씩 줄 정도의 그게 일일까요, 과연? 그렇게 잘난 일들은 절대 남한테 광고 내서 들어오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내가 사업주인데 반대쪽으로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주인데 500, 600 주면서 일을 시킬 정도의 노동 강도가 높아야 그 돈을 주지. 그 외쪽으로 굳이 그렇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건 여기 있던 거 여기다 갖다 주라고 하는 건데 그걸 5, 600씩 주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이 운수업이 쉽지 않다는 걸 진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늘 작은 차 위주로 창업을 먼저 해보시고 시작하시라 말씀드리고, 어떻게든 편법 써서 뭐 아껴 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상적인 금액대,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것들로 창업을 하셔서 진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걸 추천드리니까, 뭐 영업용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운전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 어떻게 운송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본인 앞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가족분들 앞으로 해서 이제 기사님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누구나 운전 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사업자는 다 한쪽으로 몰아놓고, 뭐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 쪽으로 다 몰아놓고 내가 옆에서 도와가면서 일을 해도 되거든요. 누구나 보험이 되기 때문에 형식상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본인은 지금 운전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운전업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부분은 또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 뭐 영업용 번호판도 좀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또 전화 주시면은 어떻게 비용을 절감을 하고 왜 이제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좀 내려서 창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상담 원하시면 연락 주시고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고 좀 말 그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창업을 하는 걸 도와드리는 게 제 일이거든요. 저도 이 일이 쌓이다 보면 또 인연이 되고 이 일을 하시면서 나아지는 상황들이 생기면 또 계속해서 고객님들이 생기거든요. 구독자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 주실 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진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여기까지 가족을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진원이었습니다.